대표님이 어떤 좀 리더십에 좀 상처를 받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글쎄. 그걸 우리 당에 물어보세요. 그 뒤에서 물어보지 말고 정식으로. 최고의 누구에 물었더니 이렇더라. 뒤에서 누가 뭐 한 인사는 이랬다. 그 한 인사가 누군지 얘기를 하시면서 하세요. 뭐 그걸 리더십의 상처라고 하면 저에게 남아있는 리더십이 없을 겁니다. 당대표 황교안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 황교안으로서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이 색스폰을 보는 모습을 또 보게 되네요. 김태일 기자, 지금 당내에서는 황교안 리더십, 황세모라는 표현까지도 써가면서 굉장히 불만,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아요. 그렇죠?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갈등설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영입 문제도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자, 이대로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당내에서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반면 또 옹호하는 입장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방금 보신 이 유튜브 영상이 바로 뭐냐면 이 자유한국당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황교안 대표의 모습인데 이 황 대표 이제 자신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뭐 차근차근 이제 풀어내는 뭐 이런 영상입니다. 이게 매주 업데이트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논란들도 있고 이제 찬반에 대한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제 총선도 앞두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본인 자신도 이제 대선 주자로 좀 이 대선 주자군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또 인지도를 높이면서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그리고 소통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번 유튜브 방송도 제작을 하고 당내에 이런 갈등도 좀 잠재워 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평범한 시민, 색소폰을 불면서 뭔가 좀 국민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내 상황은 또 굉장히 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 이 청와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이런 문제들 포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의혹, 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냐 그런 얘기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게는 지금 앞서 지지율 얘기했습니다마는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오늘 그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자녀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에 국민청원이 36만 5천 명이 동참했다라고 하면서 이 수사 형평성을 맞추려면 검찰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지 않냐라고 추궁을 하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쉽지 않은 야당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권도 편하게 갈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도 청와대 게시판에 이렇게 총선 못 치른다,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청와대 게시판 아니고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이해찬 대표가 지금 비판받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에 기자간담회 때 이제 사퇴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권리당원이 70만 명인데 게시판에 이 사퇴 요구하는 사람은 2천 명 정도로 아주 극소수다. 이런 발언을 한 뒤로 지금 당원 게시판에 비판의 글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69만 8천 명은 이해찬 대표를 좋아한다는 말이냐. 내가 2001번째 반대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비판의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당원 게시판에는 이해찬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3,000개 넘게 올라와 있고요. 또 해임을 위한 당원 소환 요구 글에도 동의하는 댓글이 지금 600개 이상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원 게시판에도 그렇고요. 청와대 게시판에도 이해찬 총리 체제로는 총선 못 치른다. 청원 게시판에도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권 얘기 잠깐 하면 이낙연 총리가 내년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아니면 이낙연 총리가 총선을 이끌어야 된다. 그렇다면 총리는 또 누가 될 것이냐. 정세균 의원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과연 이낙연 총리의 총선 등판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사실은 이 여당 일각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다음 총선에서 뭔가 역할을 좀 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좀 오래전부터 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다음 후기 이 총리로 유력하다 이런 설이 돌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 전 의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을 했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까지 했기 때문에 자기가 행정부 총괄한 총리로 가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지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중에 더 급하고 더 위기인 당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두 당이 다 지금 어려움에 있죠, 솔직히. 어떤 큰 이슈가 사라지니까 이제 당 내부 문제들이 이제 사실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보면서 참 안타까움 느끼는 게 우리나라 여야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인데
과연 이 정도밖에 리더십이 없는가? 사실 오늘 황교안 대표는 리더십 문제 물으니까 막 화를 내면서 그 이야기한 사람 빨리 사람 이름 대고 이야기하라고. 손 들어보세요. 최고위원 뭐 기자들한테 그런 또 얘기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고. 예. 지금 이해찬 대표는 아까 2,000명밖에 안 했다. 그러니까 2,001번이다, 2,002번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그만큼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국민의 생각이 뭔지를 이 당 지도부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실수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체제로 과연 총선을 치른다고 하면 극한적 대립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중요한 것은 정말 민심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당대표로서 어떤 주변에 쌓여있는 게 아니라 진짜 밖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황 대표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실 저는 이해찬 대표 오래 알지만 사과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국민들한테 좀 겸손하지 못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여권에서는 지금 의원들 같은 경우는 빨리 이낙연 총리가 와라. 지금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 위기가 상당히 어떤 면 정치적 위기로까지 확산되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총선이 많이 남은 듯 하긴 한 듯합니다만은 국민 또 여야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내일처럼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